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저항이 강해도 국내와 국제 이슈에서 미국 입장을 새로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토 정상회담에서 독일 총리를 만나기 직전에는 독일이 나토에 돈은 안 쓰고 러시아의 컨트롤을 받는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와 만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은 아주 좋은 관계라고 덕담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게 중평이지만 동맹국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상원은 거의 만장일치로 나토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 한국과 미국 지도자가 결론 내려야 할 의무는 북한이 진정 핵포기를 할 것인가라고 애틀란틱이 전했습니다. 미군 유골 발굴 작업은 적어도 몇 개월이 있어야 시작되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부모와 헤어졌던 5살 미만 어린이를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연방판사 명령은 데드라인인 어제 3분의 1만 지켜졌습니다.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걸 참을 수 있다고 말한 아빠도 있고 아이를 본 뒤입니다. 몇 개월 떨어진 뒤에 엄마를 못 알아본 유아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중국 물건에 대한 추가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냉장고부터 핸드백까지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프랑스와 최종 승부를 겨룰 팀을 가리는 영국 대 크로아티아 월드컵 경기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시작됩니다. 영국 팀은 어느 팀보다도 축구에서의 인종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심장질환으로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잔디 깎기만을 걱정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이 남성의 생명과 잔디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언론이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무역 전쟁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요. 나토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더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안 되겠다 해서 가장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러시아를 구소련을 겨냥해서 유럽 대륙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돼서 만든 기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을 너무 많이 낸다. 여러 전직 대통령들도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과 먼저 미팅을 했어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왼편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앉아 있었고 오른편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앞쪽에 이제 긴 테이블이었기 때문에요. 앞쪽에 이제 그 노르웨이인 그 이안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먼저 그 나토 사무총장이 당연히 이 나토가 왜 강해야지 미국에도 좋은가 그런 얘기. 미국이 지금 지형상으로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바다를 건너가 있는 그곳까지 이제 미국이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세계 넘버1 국가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이 나토가 강한 것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다 그 안정이 돼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The U.S. military presence in Europe helps to protect Europe. It also helps the United States project power.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제 잘 듣는 것처럼 하고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쑥 독일부터 얘기를 꺼냅니다. 아니 독일이 러시아에 포로가 돼 있다. 지금 그 오일 가스 같은 것을 전부 그 러시아에서 사다 쓰면서 나토 분담금은 미국과는 달리 너무 조금 낸다. But Germany is totally controlled by Russia because they were getting from 60 to 70% of their energy from Russia and a new pipeline.
And you tell me 60%에서 70% 정도의 에너지를 독일이 그 러시아에서 사다 쓰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그러면서 나토 분담금을 2% 미만 내고 있는데 이게 맞냐. 사무총장에게 말합니다. and I don't think it should have happened. And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 나토가 분담금을 1% 내고 미국이 4.2% 낸다는 얘기예요. Germany is just paying a little bit over 1%. Whereas 아, the little United bit over 1%라고 얘기를 했군요. 4.2% of a much larger GDP. So I think that's inappropriate also. You know, we're protecting Germany, we're protecting France, we're protecting everybody. 미국이 독일, 프랑스, 에브리바디를 그 방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GDP보다 훨씬 높은 4.2%를 내고 독일이 1% 내면서 러시아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적절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독일 총리 만나기 전이거든요. 독일 총리가 다른 곳에서 내가 예전에 그 동독 출신인데 그 당시엔 러시아 컨트롤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독일의 그 독자적인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은 천연가스 같은 것을 뭐 러시아에서 사다 쓰지 말고 미국에서 사다 써라 이런 얘기도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한 뭐 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을 보니까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뭐 해고가 되든지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엔 대통령 얘기에 그 주목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요, 의도 그런 것을 보여주다가 뭐 타이도 만지고 뭐 그 손목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고개를 아예 어떤 때는 돌리기도 하고 별로 그 탐탁해하지 않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통령 왼쪽 옆에서 정확하게 무표정인 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이제 수치 같은 것은 저도 뭐 다 그 이게 틀립니다, 맞습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4.2%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 GDP의 3.57% 해서 오늘의 미국에서 계속 3.6%라고 했고 그리고 독일이 1% 조금 넘는다. 네, 맞습니다. 1.24%. 그런데 이런 말하는 것도 며칠 전에 이제 국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미국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나토 분담금의 70%에서 90%를 미국이 내고 있다. We're paying for anywhere from 70 to 90% to protect Europe, and that's fine. 네, 유럽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 90%까지 방위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또 다른 계산으로 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그 퍼센테이지는 22%고요. 그때는 독일에 대해서 1%라고 딱 잘라서 1%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내고 있는 분담금이 1.24%, 미국이 3.6%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영국에 가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뭔가를 끄집어 올 것은 없는 것 같고 방문을 하는 것이고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하니까요. 이틀을 방문을 하는데 이틀째는 스코틀랜드 가서 본인 골프장에서 골프도 치고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나토 사람들이 가서 나토에 가서 비난할 줄은 알았지만 1대1 회담을 하기 전부터 강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짐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비난을 하다가 러시아에 가서 헬싱키 핀란드에 가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1대1로 비공식 미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통역만 두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했었던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 뭐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두 사람이 밀실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는 또 나와서 러시아에 대해서만 좋은 얘기를 하나? 러시아는 이 나토가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 나토가 전적으로 그 러시아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오리지널 목표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 상원에서 98대 2든가요?
한 명이 없으니까, 존 맥케인이 없으니까, 아파서 애리조나에 있으니까 97대 2가 되겠군요. 공화당의 랜드폴, 이 랜드폴 의원은 워낙에 좀 기상천외하니까, 보통 주류와는 다른 의견이니까, 유타주의 공화당 마이클 리,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우리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전부 나토를 지지합니다 하는 결의안을 냈어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요즘 같은 때 초당파로 이 같은 결의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나토가 만들어진 것이 미국의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나토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이 나토의 가장 중요한 헌장이 5번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특별히 지난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했던,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받은 것처럼 나토군이 다 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나토군이 창설을 된 이후에 유럽에서 유럽 밖으로 나온 것이 미국의 목표를 위해서 그래준 겁니다. 29개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토의 또 동맹국, 또 다른 2차적인 동맹국 등등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전쟁, 미국이 치르는 전쟁에 나토군이 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의 이익이라고도 보고, 유럽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이익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소용없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러시아와 가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해도 오케이, 민간 비행기를 다운시켜도 오케이, 또 시리아에 대해서는 시리아의 지금 대통령을 러시아가 지지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과는 반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오케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도 오케이, 러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을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바뀌었어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할 때도 중간에 껴들어가지 않고 다 얘기할 때까지 듣다가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도 이 사람도 보통 아니에요. 나중에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독일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건 말이 되는 거, 수치도 막 틀리게 얘기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 당신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침 같이 먹는 것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토 사무총장이요. 오렌지 주스도 좋았고, 토스트도 좋았고, 돈은요, 미국이 냈어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한 그런 유머를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나토 사무총장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난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총장도 이렇게 농담하는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꼭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나란히 앉아서요. 지난해와 이제 같은 모양새였어요. 작은 테이블 놓고 이제 독일 앙겔라 머르켈 총리는 왼편 텔레비전에서 볼 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는 만나고 나서는 너무너무 독일과 지금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nd I believe that our trade will increase and lots of other things will increase. But we'll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period of a few months. 그런데 목소리는 드라이하죠. 그 전에 정말 tremendous relationship을 독일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 같은 거 두고 보자. 사실은 이 나토가 무역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외교 관계에서 지렛대로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 총리도 우리가 이민 무역에 대해서 등등 많은 얘기를 했고, 중요한 얘기는 파트너십은 이어진다. Ich freue mich, dass wir dieses Gespräch haben können und wir haben uns in der Tat bis jetzt übe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terhalten, über Fragen
두 사람 다 표정은 별로였어요. 표정은 별로였지만 만나기 전과 또 그 자리에 없었을 때와 서로 만났을 때 말이라도 그 완전히 그래도 조금 다른 그런 그 외교적인 격식을 갖춘 그런 분위기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많이 그 적응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경우에 원래 2014년도부터 2024년을 목표로 그 GDP의 2%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5개 국가만 지금 2% 이상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개, 6개, 7개 국가는 거의 지금 2% 또 왔고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조절해 가는 것이겠죠. 잠시 뒤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어제도 그 트윗한 것을 보면은 그제였나요? 김정은을 믿는다, 계약을 지킬 것으로, 또 뭐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악수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처음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비핵화를 할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전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이 시점에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뜻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지 된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을 당했다거나 속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회담 있기 전보다 더 아주 그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이게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었던 거예요. 얘기는 되었었지만 좀 실감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뭐 새롭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계속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갈 길이 뭐지? 뭐 이런 그 여러 분석들이 많은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면서도 역시 경험이라는 것이 참 그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잡지 애틀란틱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그 이전에도 그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애틀란틱에서 북한에 관한 그 사진 같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많이 봤죠. 화면으로도 비디오로도 오디오로도 듣고 보고 하는데 이 애틀란틱이 보여주는 그 수십 장의 사진이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프리드먼이라고 요즘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뭐 문정인 교수를 포함해서 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이제 한국에서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쭉 인터뷰를 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도 역시 무슨 새로운 뉴스를 보냈다기보다는 좀 맥을 이렇게 집어준다고 할까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자문들까지도 쭉 그 인터뷰를 해서 도대체 노스코리아가 죄송합니다. 노스코리아가 좀 전에 저 같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노스코리아가 핵을 포기할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가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지금 갔다 와서는 뭐 강도 비슷한 갱스터 비슷한 이런 그 미국의 그 행위다라고 표현을 한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고 믿을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는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강 지금 그런 말을 하기는 너무 아니니까는요. 그러나 언제까지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은 뭐 이렇게 갈 수는 또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부터 핵을 포기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다지만 미국과 한국 지도자가
판단을 해야지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뭉뚱그려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 조선의 비핵화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몇몇 어디 갖고 있는데 다 언제까지 포기하고 이것도 그 우리 또 베리파이 다 국제 인스펙션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 진실을 파악하는 그 순간, 아무리 그 며칠 전에 이 우리 프리드먼 기자가 조윤재 그 미국 그 대사 주미 한국 대사를 인터뷰를 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손주 때에 와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과 안보를 바꿔야지만 되겠다. 안보와 경제를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 묘한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싱가포르 회담의 넘버 3 한반도의 비핵화, 이 비핵화를 강조를 하고 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에 북한에 갔다 와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노스코리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선언문의 세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먼저 포커스를 두는 거고, 북한은 넘버 1, 2잖아요. 넘버 1, 2가 먼저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 두 번째 한반도의 안정 평화잖아요. 이것은 종전선언을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더 열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 그 얘기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미루더라. 이게 강도 같은 게 아니고 뭐냐. 우리만 하라고 하고 안 주고.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은 넘버 1, 2에 포커스를 두고 미국은 넘버 3.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비핵화가 되려면 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걸음이고, 종전선언 하고 나면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평화협정으로 가면은 당연히 또 북한에서 주한미군 다 철군하라고 하고 해구산 다 철군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애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로의 그 입장 같은 것이. 그래서 정말로 비핵화를 하기는 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를 심각하게 고려할지도 모른다고, 심지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안보 그 자문도 잡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야말로 정말 미국과 친구가 되고 이제 미국 사람들도 북한에 와 있고 뭔가 이제 그 종전 선언도 해주고 뭐 이게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핵화를.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릴 거다. 뭐 종전선언을 뭐 7월 며칠 날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가려고 뭐 사전 투표까지 하고 준비하고 싱가포르에 가려고 했었다고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사이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제 다잡아보는 그런, 아니, 꿰뚫어볼 수 있는 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오늘이죠. 날이 밝으면 판문점에서 뭐 미군 유해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부는 이미 다 확인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발굴 작업 같은 것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시작을 하는 곳까지도 몇 개월 걸려야지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국방부의 그 관계자, 그 담당 관계자 부서가 뭐 DPAA 약자로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 만나서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돌려받았는데,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왜 이제 그 악의 축이라고 하고 했는가 하면, 미군 유해를 딱 돌려받고 보니까 거기에 뭐 동물 그 뼈가루도 섞여 있었고 해서 너무 그 분노했다는 거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이제 딱 그 끊어버렸는데, 이제 뭐 그때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일부는 가져오고 계속 또 뭐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발굴 과정에서 한국군의 유해로도 유골로도 확인이 되면은 또 한국에 보낼 수도 있겠고요.
아직까지 뭐 한국도 뭐 3만 5천 명이 행방불명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굴하는 그 작업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것도 이만저만한 작업이 아니더군요. 텐트를 쳐놓은대요. 과거에 뭐 여기서 우리가 전투를 치렀고 특히 이제 그 미군 사망자가 많은 그런 곳에서 텐트를 쳐놓고 미국이 아무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그것도 일하면서 북한 사람들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 같은 것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서건 아니면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서로 대화를 한 것에서 내가 배신당했어.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네. 미국 언론이 얘기하는 게 속인 거네.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이제라도 북한을 다시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야.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엑시오스의 분석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제까지는 아니에요. 어제까지 지난번에 이제 그 엘튼 존 CD 하고 평양공항에서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 미국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씩 웃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본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그거 안 줬다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갖고 있다. 줄 때가 있을 거다. 그것 말고 또 뭐 작은 선물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 순간은 아닌 거예요. 마음속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속았네 하고 본인도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도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요. 원래 비핵화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상황 보면서 미국 하는 것 보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원래는 이건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비핵화를 할 수도 있고 상황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흐르는 물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내가 좀 뭐 속은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엑시오스의 분석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회담하기 전보다도 훨씬 그 전쟁 위협이 커지는 거겠죠. 북한도 또 대놓고 지금보다 더 핵무기 개발을 할 테고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북한도 좀 파기할 것은 해주고 뭐 또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갖고 있고 그러면서 평화 유지를 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무슨 뭐 대단한 협상 돌파하고 이런 거 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냉정한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게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한국의 뭐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한국의 보수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일 테고요. 잠시 뒤에 미국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CNN 방송에 네나 베시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래요. 부통령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선전하고 있어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는 지금도 미국의 그 낙태가 지금 합법이잖아요. 74년부터 합법이 됐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이 된 게.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이 낙태 합법을 뒤집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낙태를 불법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왜 국가가 그 아이를 아이를 뭐 몇 개월이 되고 어떻게 된 때서 그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된다. 이런 것을 정해야지 되지.
개인의 그런 것을 왜 우리가 국가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되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배부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때 이제 뉴스 시간 조절을 맞추기가 제가 조금 쉬운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배부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형편에 맞게 하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한가한 생각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조금 죄책감이 들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몇 개월 또 뭐 몇십일 동안 못 만나는 그 부모님들이 지금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본인의 아이도 아니면서 미국에 오려고 데리고 온 나쁜 성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이유가 훨씬 많지만요. 성급하게 부모와 자녀를 국경에서부터 떼놓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DNA 검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국가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온 사람들한테 지금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하는 것 보면은 DNA 테스트 값을 내라고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700에서 $800 큰 돈입니다. 미국 사람들 23%가 전혀 예비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서 난민 신청을 하러 오고 뭐 이런 경우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800, $900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를 만나려면 이 돈을 내라고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아주 불규칙해서요. 모든 구치소에서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어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다 부모 만나게 해라 하는 연방 판사의 판결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 지켜지겠다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 지켜졌습니다. 기쁨의 눈물, 뭐 고통의 눈물들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연방 판사가 이 데드라인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참 그렇다 이제 불만족스러운 표현은 했고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43일 만에 아이를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다 좋아. 이제 다 좋아. 내가 내 아이만 만났으면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도 있었는데 근데 더 뭐 껴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함께만 있으면 돼 하는 아버지도 있었는가 하면 애리조나에서 엄마가 아주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몇 개월 동안 못 보다가 딱 만났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엄마를 헤어져서. 아니 이런 일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의 문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어포러블 케어 액트에 대한 보조금이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해에도 41%를 줄여서 100만, 1000만, 3,680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월 달부터 새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리뉴하고 하는 기간이라서 이제는 1000만 달러밖에 안 주니까 또 지난해 그 전에보다 41% 줄인 것이 3,680만 달러인데 그거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1000만 달러면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또 처방약 같은 경우는 파이저가 약값을 7월 1일부터 올린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막 트윗을 했어요. 뭐 이럴 수가 있어 하니까 또 일단 연기를 했답니다. 파이저 CEO와 대화를 했다. 아주 잘 됐다 해서 그게 연기됐다고 대통령이 트윗을 했고요. 다른 회사들도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봐야지 돼요. 약값은 진짜 비싸다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저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 말까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정부와 여러 가지 뭔가 일들이 왔다 갔다 할 테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다 연결된 건데 대통령이 현재 이제 818개 아이템에 25% 관세를 붙여서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수입하는 그런 물건에 관세를 붙이면 그 수입하는 물건을 사는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한
8월 말까지 리뷰를 한 다음에 더 커요. 지금 340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 정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또 10%를 붙인다는 거거든요. 아이템이 6천 개나 되는데 시푸드 뭐 너무 많아요. 화장지 등등 중국에서 안 오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행정부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게 그 5천억 달러고 또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해 가는 게 1,300억 달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중국이 훨씬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5천억 달러나 되는 것을 그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만큼 싼 물건을 못 사게 되는 겁니다. 물건값이 또 비싸지는 거고요. 냉장고, 자전거, 핸드백, 모든 게 다, 뭐 카메라 케이스, 지갑, 가방, 우리 휴대폰 뭐 이렇게 커버 같은 그런 모든 것들 미국 사람들이 다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중국에 뭐를 수출을 하면은 중국이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그러니까 두 나라에 다 나쁜 겁니다. 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것은 미국에서 안 만드는 거거든요. 중국도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수입을 하잖아요. 아이템이 겹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큰 국가적인 목표가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나쁜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이 내용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태국의 이제 모든 그 축구 소년과 선생님까지 다 그 구조됐잖아요. 구조됐는데 구조되자마자 물을 계속 그 빼내고 있었는데 메인 파이프가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구조팀이 그 안에 이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정리하고 해야지 되니까 100명이 너무 깜짝 놀라서 뭐 이리저리 잠깐 그 했었지만 전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런 일이 없었고, 만약에 이 메인 파이프가 그 어린이들 물론 앞뒤로 그 구조대원과 프로페셔널 그 다이버와 함께 오기는 했지만 로프를 쫙 잡으면서 앞에 있는 구조대원이 중간에 있는 그 어린 그 축구 소년의 산소통까지 메고 뒤에 또 이제 프로페셔널 다이버가 또 있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 메인 파이프가 터졌으면은 어떡할 뻔했어요. 참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또 그 뉴스가 많아서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일본에서 아주 큰 홍수가 나서 히로시마, 오카야마에서 지금 176명이 숨졌고요. 아직까지도 50명 행방불명입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좀 이 그 처리에 좀 늦게 나타났다 해서 뭐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로스앤젤레스 현재 아침 9시 49분입니다. 이제 1시간 10분 있으면 소리 크게 들리겠는데요. 이제 그 영국하고 그 크로아티아 경기 치러지는데 어제 그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1대0으로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로아티아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고, 거기도 이제 정치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크로아티아 선수가 뭐 그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했으니까 친구 우크라이나 슬로건 같은 거 막 하고 해서 지금 뭐 이 선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크로아티아와 영국이 오늘 그 싸우게 됐는데, 이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파이널 4에 들어가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단단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 대 프랑스로 해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이제 그 뭐 서로 의견이 그 다르잖아요. 그런데 크로아티아와 영국 이런 그 뭐 등등 그 크로아티아가 그때 그 파이널 4에 있었을 때가 프랑스가 브라질에 3대0으로 이겼던 98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그 축구를 이렇게 보면은 영국이 인종의 그 분포도를 가장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현대 그에 들어와서 영국 선수 23명 가운데 11명이
아프리카나 캐리번에서 온 선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은 아침은 뭐를 먹고 점심은 뭐를 먹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침에 크로스상 먹고 점심에 아프리카 선수들 거 먹고 이렇게 이제 그 월드컵도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분도 계시네요. 며칠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한 분이 잔디를 깎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가 와서 응급차가 쭉 이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홈 어소시에이션에서 내가 벌금 받을 거야. 저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아서 이 더위에 잔디가 죽을지도 몰라. 계속 이 걱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응급대원들이 이분을 병원에 두고 다시 이 집으로 와서 잔디를 깨끗이 깎아줬다는 거예요. 참, 내가 이 내용 보면서 제가 미국이 참 여유도 있구나. 그리고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존중하는 이 정도의 그 여유로움은 있구나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